안녕하세요. 상한가 막내 아들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트라이하면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와 함께 7,000포인트 턱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로봇 이쪽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 연출됐고 864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어제 뉴욕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그간 이 물가를 확인하면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는 지난달 미국의 부진한 소비 지표에 따라서 이 경기 둔화를 다시 한번 우려하면서 시장은 그간 올랐던 것에 대한 손고르기를 했고요. 또 반도체들이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키움증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한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8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종목 이야기, 전략들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방송 중간에 안내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좋은 전략 주실 최고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송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송신 전문가라고 하고요. 팍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한 4월경, 5월경 이때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팍스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만큼 올해도 그런 분위기, 그런 기운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시장에 이렇게 상방을 보시면서 종목 대응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전략과 함께 좋은 기운 우리 계좌에 몰고 가주실 송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 부분 확인이 돼요. 네. 또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주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 주 한번 자료를 가지고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 주간 기준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 주는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11.4%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번 주 증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당히 이제 바닥까지 큰 폭의 하락을 맞고 나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 하방 요인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새벽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미국 영토화 시키겠다라는 뭐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놓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코스닥 7월 29일 저점을 기준으로 상당폭 반등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 앞으로는 이런 하방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하방 압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좀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매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회복되지 않은 시장 신뢰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8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상승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자, 연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해서 우려감들은 있지만은 자, 그래도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자, 이런 내러티브 자체가 강화가 되고 있는 점들 상당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피 2주차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자,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순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신뢰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개인들이 상당히 지금 항복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뭐 단기 차익 실현, 좀 단기적인 매매라던가 혹은 이제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자, 이러한 흐름들을 이용을 해서 자, 저가 매수세로 계속해서 순매수 유입을 한다는 점에서 자, 시장에 어찌 됐든 간에 이 하방 경직성 자체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7,000포인트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좋은 흐름에서 시장이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후에 시장이 낙폭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일단 7,000이라고 하는 이 라운드 피겨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지지 및 저항이 확인이 가능한 라인이 자, 어제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7,060포인트 근방이 됐었는데 자, 이때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하면요. 자, 이 지지선 라인은 7,000선 라인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저항이 생기는 구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있었던 시장이었다. 기술적으로도 하방 압력이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이제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자, 이 7,000선이죠. 금요일 7,000선 돌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7,500선 돌파 여부 그리고 6,500선 지지까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자, 이러한 박스권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 코스피와 반대되게 개인은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은 순매도가 확인이 됩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저점 매수를 보이는 반면에 자,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7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좀 코스닥 증시를 올렸던 세력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630포인트에서 88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39%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40% 가까운 상승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저는 이 20개월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선 돌파가 나오면은 한 번씩 올라갔던 자리이고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20개월 선에서 안착이 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었다. 근데 지난달 이 20개월 선을 이탈을 하고 나니까 강한 하락세가 반대로 나왔던 것이고요. 자, 이번 이 800선 같은 경우에가 220개월 선에 가장 중요한 이 저항대 라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포인트까지 이제 단기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자, 이게 이제 월봉 캔들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 달 복 마감을 자, 지난달의 반 정도를 회복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83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하는 게 코스닥한테는 향후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코스닥에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달 종가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이제 PPI와 C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요. 자,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은 다른 물가에 저는 이 전이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이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가 상당히 지금 쇼크가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소매 판매가 나오기 전에 만든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저는 계속해서 저희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자,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이라는 이 단순 공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는요. 자,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당장은 물가 상승 압력이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2분기에는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이제 소매 판매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자, 미국의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그러니까 자, 9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50%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표 발표 전에는
자, CPI, PPI 발표 전에는 50% 정도였다라고 하면요. 자, CPI가 발표한 이후에 거의 60%까지 상승이 나왔고, 자, PPI가 발표된 이후에는 또 65.2%까지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거고요. 소매 판매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 9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져가고 있고, 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요. 그리고 자, 연내에는 지속적으로 한 68%의 인상 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이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방 압력을 불어넣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와 이제 이해를 해가신다라고 하면은 자, 시장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자,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주요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3월, 5월 유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전쟁 초기 3개월간의 유가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올랐었다라고 하면 120불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6월, 7월, 8월의 유가 흐름을 보면은 자, 상단 레벨보다 한참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첩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자, 중요 레벨은 여러분들 결국에 95불이 됩니다. 그래서 자, 8월 달 유가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95불을 상회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미국 이란 협상이 최종적으로 좋게 마무리되면서 이 95불 이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 관점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자, 이 갭에서 갭만 메꾸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지 다음 주 상당히 큰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트럼프 타코라인이라고 하는 이 4.6%에서 4.7%라고 얘기를 하는 이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 하락을 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에는 좀 힘에 부추기는 그런 금리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자, 우리는 이제 역발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4.7% 위험한 레벨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이 국채금리 차트에서도 보여지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4.7%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이 4.7%대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5불 언더 유지 시에는 자, 유가는 하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좀 더 증가를 했었습니다. 자, 원유가 재고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유가 상승에 이제 제한 장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이 미국 원유 재고까지 저와 함께 시청자님들 저와 함께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투트랙 전략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주도주죠. 반도체라던가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 혹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종목에 대해서는 좀 빠른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종목에 물려 있어서 손실이 나고 있고 자, 그러면 소량이라도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단기 반등 매매 진행을 해서 수익난 현금을 가지고 자, 주도주, 자기가 현재 손실 나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라던가 이런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송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와 함께 다음 주에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시장 대응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면서 실제 투자를 해야 할지 참 쉽지 않은 장이죠. 이때 우리 송진 전문가님의 해석들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돼 있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와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도 벌써 둘째 주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8월에 조금 더 나은 전략들 챙겨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대한 준비 미리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전문가님, 우리가 사실 주도주가 6월, 7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는 많이 회복이 됐지만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여러모로 쉽지 않은 회복이 되기 어려운 이런 네네. 마음이 드실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 8월 이 중순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는 좀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SNS 같은 데 보더라도 SNS 하시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코멘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목표가 하향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은 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될 신뢰라고 해서 제가 이제 3요소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방송인데 코멘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6월, 7월 급격한 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그리고 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과도했던 급락 조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달간 닫힌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SNS를 보더라도 혹은 이제 제 주변에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삼성전자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좀 치유되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신뢰 이슈
있는 시장과 기업이 치료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제가 글을 가지고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환원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375원을 하기로 배당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자, 같은 메모리 단에 있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 주주환원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배구조, 계속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요인이고, 자, 작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 이런 거버넌스의 개선을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자, 실제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수급 해소, 이 3요소입니다. 수급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기업들의 이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시장의 심리적인 그런 실망감,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은 자,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급 해소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거래상위 종목, ETF 거래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요. 자, 삼성 인버스, 그러니까 삼성 인버스 두백 코스닥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단일 종목이 아니고요. 자,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딱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요. 자,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에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자, 6월, 7월 지속되었던 거래 상위를 거의 독식을 했었던 게 이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급 왜곡을 만들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게끔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31일에 시행이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 이번에 거래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또한 이제 강력한 정상화 신호, 시장의 정상화 신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정상화라는 건요, 자,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결국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확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 이 회복되는 신뢰에 이어서 자, 이 펀더멘탈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의 제자리 찾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정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정상화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해소 측면에서 또 보더라도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잖아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자,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압박에도 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급락 이후에 이제 막 수급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자, 미국 증시를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상승이 가능한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시장 외부 악재에도 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들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배구조, 주주환원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이 샌디스크, 낸드 플래시 기업이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다 투자를 하고 남은 잉여연금 100%를 주주한테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자, 어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AI 반도체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남은 잉여연금 100% 주주환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메모리 3사,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한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 100% 주주환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탑2인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우려감들, 기대감들 분명히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 이러한 미국 기업들, 같은 기업들의 이런 주주 환원 약속이라던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게 간접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이 강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거버넌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I 메모리 칩 열풍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두 개의 기업 또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당연히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주환원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100조 원대 규모의 주주 배당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ADR 상장에 따른 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이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빠르면 8월 말, 또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발표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메모리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 모멘텀뿐만 아니고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들도 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또한 메모리 반도체주가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한국 주식 팔라고 했던 IB 쪽이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투탁 같은 경우에는 선행 PER 5배 수준입니다. 5배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들 계속해서 엄청난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신뢰 회복과 함께 기업의 앞으로 펀더멘탈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정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까지 시장의 우려는 이 영업이익률이죠. 80%에 육박하는 8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이 이런 식으로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둔화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6년이 이 메모리 사이클의 피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실제 둔화가 저는 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실제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결국에 메모리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됐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메모리 값, D램 값이 폭등했던 요인은요. 첫 번째,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확대가 계속해서 될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게 엔비디아와 월가죠. 미국의 증권계가 금융계가 손을 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ABS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AI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GPU를 가지고요. 이 GPU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주식담보대출처럼 ABS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계속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시장의 우려는 이 영업이익률의 둔화였다라고 하면요. 27년도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증설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3사는 결국에 증설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공급량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앵커님 무엇일까요? 이거는 공급량이 증가한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네. 공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공급량이 함께 증가를 한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계속 산업이 이어진다. 산업도 이어지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영업이익률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공급이 늘어난다. 절대적인 파이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총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기간 더 많은 메모리를 판매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어느 정도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게 될 것이다. 자, 샌디스크에서도 얘기를 한 게 매년 10% 가량은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즉슨 자, 같은 기간에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메모리를 판매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마진, 영업이익이 자,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버는 돈은 실제로 남는 돈은 1억이라는 거예요. 1억. 1억이 남는다. 근데 이 증설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공급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이게 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동네에 무슨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 인테리어도 한 달 예. 두 달은 걸려요. 못해도 5년 내지 8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팩 네. 증설 자체가요. 그래서 자, 한 번에 이렇게 공급량을 팍 늘려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시로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1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130개가 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공급량이 30%가 늘어나요. 생산량을 30% 늘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업이익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자, 제품의 마진은 개당 90만 원으로 10만 원 줄어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10만 원이요. 자, 30개 늘어났어요. 팔 수 있는 거 같은 시간에 팔 수 있는 건 30개 늘어나고 자, 개당 1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줄어서 90만 원에 판매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총 이익은요. 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1억 1,400만 원. 그러면 과거에 1억 벌던 거 이제 1억 1,400만 원 번다라는 얘기예요. 1,400만 원을 번다. 자,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높은 총 이익금이 유지가 된다는 게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AI 산업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AI 산업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주가의 저평가 요인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이 전통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 자, 과거 사이클 최종 구매자는 일반인이었다. 자, PC 같은 거 수요하는 거, 자동차 사는 사람들 다 일반 소비자들이었다라고 하면요. AI 산업 최종 구매자는 빅테크 기업과 각국의 정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 전통 메모리 사이클로 보는 시각차가 주가에 반영된 구간으로요. 자, 이제는 새로운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저는 들어서게 될 거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월 29일 저점 반등의 50% 조정 구간이 22만 8천 원 부근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하자라고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7월 29일에도 매수 기회다. 22만 8천 원은 강력한 매수 기회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이랑 정확하게 반등 눌림목 자리 잡아드렸고요. 반도체 관련 관점 및 브리핑 또한 이렇게 입장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공부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30일 시초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근방까지 갔었기 때문에 24%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현재는 28%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3일 22만 8천 원 눌림목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해도 자, 현재 20% 수익권을 챙겨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29만 원, 30만 원, 61선 저항 및 가격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양봉 뜬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미 근데 조정을 마쳤다라고 보는 근거는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자, 채널의 상단을 정확하게 리테스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자리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투트랙 전략으로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 종목들에 대해서 자, 단기 빠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수익 챙기는 금액을 가지고 자, 삼성전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8월 남은 기간 동안 큰 수익 챙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또 동일 방식으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시청하고 계신 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보 이렇게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건데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장중 대응 전략까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좀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또 커뮤니티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 우리 어쨌든 토요일만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장중에도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는 어쨌든 끌고 간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돌 때 코스닥이 회복이 많이 됐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것을 끌고 가면서 또 다른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쪽도 또 공략해봐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디서 좀 힌트를 찾고 계세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이 단기 공략이라는 거는요. 자, 길게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안에는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를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무당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저와 함께 공부방에서 매매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는 종목들 제가 고르는 제가 분석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성장 여력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초 체력, 기업의 기초 체력. 그래서 자, 지금이 피크가 아니고 좀 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시장에 얼마나 이러한 파급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모멘텀의 지속성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갔다가 빠지고 제자리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라는 것들은 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대다수 종목들이 자, 21선 부근에 놓여 있거나 21선을 돌파를 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기술적으로는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라인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변곡점과 21선을 돌파를 했는지 이 두 개를 돌파를 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변곡 추세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자리를 갭으로 점프를 하면서 돌파가 나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변곡 추세선 자, 이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21선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색 선입니다. 자, 파란색 선 21선 저항을 계속해서 걸렸었고 최근에도 저항에 계속해서 맞았던 자리인데 자, 이 자리 돌파가 자, 3일 전에 나왔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변곡 추세선과 21선이 바닥에서 돌파가 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략주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펀더멘탈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전력 설비 업황, 자, 슈퍼 사이클이죠. 자, 메모리 병목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전력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갔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모멘텀 또한 AI 인프라 최대 병목 이 전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구매 수혜가 기존 발전사, 그러니까 전력 발전사가 아니라 장비라던가 신규 전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가 자체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2027년 6월부터 전력망이 압박받을 때 전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장비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국내 장비 공급사 포지션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ETF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나라 3대 공급사, 3대 전력기기 업체의 비중이 20%씩 60% 정도가 있고요. 변동성이 큰 전선 대장주도 포진이 돼 있는 상당히 좋은 ETF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자리 이보다 더 빠질 수는 없고요. 자, 돌아오는 상승장에서 최대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변곡 추세선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었었는데요. 자, 돌파 이전에 계속해서 걸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자, 이 자리를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었다. 자, 21선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변곡 추세에 걸렸기 때문에 자, 변곡선 맞고 추세선 맞고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변곡 추세선과 21선 자, 동시에 상방 돌파 진행이 되면서 지지까지 확인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 신고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와 함께 매매 같이 해보실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떤 것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끌고 갈까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 좀 편하게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 종목들 끌고 가야 하는지 이야기 편하게 나누실 수 있는 공간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면 위에 상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데요. 샵 3989번으로 송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중에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또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있고 좀 빠르게 우리가 수익 실현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쪽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잖아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로봇 쪽이 저는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이슈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그중에 이제 테마주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펀더멘탈에 저는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HL 만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도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모멘텀은 결국에 이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글로벌 밸류체인 그리고 자, 현대차, 자, 아틀라스 로봇, 현대차의 주요 협력사로 부각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현대차 주요 협력사 로봇 사업을 보시면은 실제로 HL 만두 같은 경우에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협력사로 참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만 대 규모인데 자, 이게 이제 2년 뒤에는 100만 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30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600만 대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5년도에 시장 규모가 무려 지금보다 127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 100만 대 목표로 현재 테슬라의 주요 모델들이었던 그 자동차, 전기차 모델들의 공장을 로봇 공장으로 현재 다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에 중국산 로봇들 요즘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자, 미국과 이 중국의 패권 경쟁하에서 자, 중국산 첨단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면서 자, 수입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L만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을 제외하고도 현재 저평가 국면이다. 자, 그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270억, 350억 계속해서 그리고 자, 27년도에는 465억까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을 제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EPS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2,0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PS가 2,500원대가 이 친구의 적정 주가 위치구나. 근데 현재 26년도 기준으로 5,200원 거의 2배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200원의 EPS가 주당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00원대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2배는 올라가야지 그러한 비중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돌파를 한번 했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21선 저항을 한번 이 지지를 깨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저항에 걸렸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꼬리 달면서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 위까지 올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5일선을 타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상승 조정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장대 양봉 하나 터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부터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자, 개인들 계속해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자, 저점에서 상당한 외국인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에 바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송진 보내주시면은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 미리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우리 채팅창에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HL만도 또 공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요일에 어떤 자리에서 사면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로 오시면 조금 더 많은 전략들 편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히든 종목, 옥석 가리기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8월에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미국, 중국의 3대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 패권, 그리고 에너지 안보 패권, 자, 우주 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의 최대 반사 이익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 7월 29일 저점 대비해서 무려 80% 지금 강력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80%의 강한 반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실제로 이 테슬라가 텍사스에 101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AI 밸류체인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옵티머스 아까 로봇이죠. 로봇과 함께 테라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 전력 생산을 위한 이 태양광 에너지 투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우리나라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 일론 머스크의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우주용 태양광까지 넓혀서 시장을 넓힌다라는 구상 속에서 자, 스페이스X 혹은 테슬라를 고객사로 현재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AI 밸류체인, 일론 머스크 AI 밸류체인의 핵심 소재 공급 호재가 지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단순 재료만이 아니고 26년도 역대 매출 경신비 증설 효과가 영업이익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실제로 25년도 적자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자, 26년도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20%나 성장할 것으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단순 재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6개사의 품질 평가를 통과했고요. 29년도까지 생산량 지금보다 2배 확보를 해서 매출 성장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현재 공장 가동률 이미 90%가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강력하게 80%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미중 3대 패권 경쟁에서 결국에 AI 안보와 직결되는 최대 반사 이익 수혜가 될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곡점 돌파 나오고 현재 모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방 입장하시면은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오늘 첫 방송이신 만큼 굉장히 옥석 가리기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 지금 방송 한 1분도 채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또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 오신다면 이런 종목들 이야기 가져가실 수 있고 장중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송진 전문가님과 하단 참고하셔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